염 기자, 오늘은 어떤 이슈 가져왔어요? 오늘은 이제 경제 관련 소식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경제 관련 소식 중에서도 외국 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외국환, 외국돈. 일본의 화폐 엔화 관련 소식입니다. 엔화. 네. 최근에 엔화 가치 많이 떨어졌어요. 네,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을 흔히 이제 엔저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지금 엔화가 정말 많이 떨어지긴 했거든요. 오늘 이 현상을 5개의 키워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갑에 엔화가 좀 있었는데. 아, 소데스네. 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음. 이제 이 약간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아. 좀 올라갈 때 좀 바꿔보자라고 아. 해서 살짝 쟁여놨다가 후회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라도 바꿔놓을 걸.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엔저가 계속 갈 건지 네. 이거 좀 궁금한데요.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오마카세입니다. 오마카세. 이거 이제 한동안 엄청 유행해였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 고급 일식의 대명사가 됐는데 이게 이제 일본어로는 마카세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카세루. 위임한다, 믿고 맡긴다. 뉴스 바사삭은 성지영 앵커에게 마카세루. 이렇게 이해되시죠? 아.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 사실 식당에서 쓰는 겁니다. 이걸. 식당에서 그러니까 식당에 믿고 맡긴다. 그렇죠. 나의 식사를 너에게 일임한다. 주방장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게 오마카세인데요. 오마카세. 메뉴판 안 보겠다. 주방장님 알아서 주세요. 마카세루 하는 겁니다. 네, 이런 메뉴를 오마카세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는 이거를 주방 특선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순화해서 네. 주방 특선. 네. 근데 보통 이제 영어로 하면 셰프스 초이스 뭐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투데이스 스페셜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옆에 그게 금액이 없어요, 보통. 그렇죠. 부르는 게 값이죠. 그래서 웬만하게 마음을 먹지 않고는 저게 얼마인지 물어보기도 좀 두렵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시작은 원래는 이제 수산시장에서 안 팔리고 남은 생선 띄어다가 만든 게 유래라고는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처음엔 좀 그렇게 시작되던 게 나중엔 이게 특선 요리처럼 고급화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최근에 많이 비싼 오마카세 식당 많이 생겨난 게 사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였거든요. 당시에 해외여행도 막히고 그쵸. 돈 쓸 곳도 사라지고 뭐 여러 군데서 이제 이른바 보복 소비가 일어났었는데요. 당시 코로나가 한창이던 재작년 추석 상황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네. 자, 추석이 이제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죠. 올해도 귀향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 전해드렸는데 직접 찾아뵙지 못하는 죄송함 때문인지 아니면 시중자금이 흘러갈 길을 못 찾고 있는 건지 고가의 추석 선물이 부쩍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영롱합니다. 색깔이 아주. 참다랑어 뱃살입니다. 고급 일식집에서나 맛보던 참치회가 추석 선물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추석 선물은 한우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100만 원짜리 고급 세트가 하루 만에 완판됐습니다. 집 앞의 편의점에도 흔히 볼 수 없던 고가의 선물 세트가 선보였습니다. 최대 9억 원이 넘는 요트가 추석 선물로 소개되는가 하면 별장으로 쓸 수 있다는 이동형 주택도 나왔습니다. 3,800만 원이 넘는 2캐럿짜리 다이아몬드와 골드바 세트에 한정판 숨군 메달도 등장했습니다. 저녁 술자리가 줄면서 판매량이 급감했던 고가의 위스키 시장도 추석을 앞두고는 판매가 늘었는데요. 한마트의 위스키 선물 세트는 전년보다 무려 157%나 주문이 늘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코로나가 참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고작 2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만 해도 상황이 지금과 많이 달랐네요. 네, 방금 보신 이런 분위기를 타고 사실 이제 오마카세 식당들도 생기고 또 이거를 SNS 막 인증하는 유행도 번지고 이러면서 점점 확산이 됐던 건데요. 최근 들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사실 오염수 사태 영향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이제 오마카세 식당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서울 강남의 한 스시집이 인당 18만 원씩 받던 저녁 식사 코스를 9만 원으로 반토막 낸 곳도 나왔고요. 네. 이렇게 그냥 가격 낮추고 힘든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비싼 오마카세 식당들이 이제 문을 닫는 곳도 늘어서요. 실제 행안부 통계를 보면 서울에서만 올 들어서 10월까지 일식당 570여 곳이 폐업을 했는데 이 중에는 특히 최고급 일식을 표방했던 곳들이 다수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전에는 예약하기가 너무 하늘의 맞아요, 별따기여서 자리 하나 잡으면 나 이거 갈 수 있어 먹을 수 있다 뭐 이랬는데 분위기가 완전 바뀐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경기 침체, 소득 감소, 방금 이제 성지영 앵커 말씀하신 뭐 오염수 사태 여러 가지가 이제 직간접적인 원인들을 이제 지목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은 이유 중에 하나로 일본 여행 재개를 꼽는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일본 여행 재개. 그러니까 굳이 비싼 돈 주고 서울에서 먹느니 그 돈이면 일본 가서
그냥 먹자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일본 여행 수요가 또 급증한 원인의 배경을 거슬러 가보면 바로 오늘 이야기를 나눌 이 엔저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진짜 일본 여행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좀 일화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 엔저라는 게 그냥 무슨 어떤 투자자들끼리 서로 오가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회의 모습을 이렇게 일부를 바꿔놓을 수 있는 변화기 때문에 좀 주목해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좀 환기를 해드렸고요. 네. 근데 이게 엔저는 알겠어. 근데 해도 엔저가 너무 심해져서 지금 사실 더 많이 주목을 이번 주에 받은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럼 본격적인 엔저 이야기 다음 키워드에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 슈퍼 엔저입니다. 엔저는 엔저인데 슈퍼 엔저다. 맞습니다. 얼마나 바닥인 거죠? 그러니까요. 오죽 바닥이면 이럴까 싶은데 엔 달러 환율이 151.84엔까지 왔는데요. 이거 많이 내린 건가 싶은데 우리 돈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 100엔에 이제 870원대, 860원대도 찍었었고요. 네.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엔 달러 환율이 이제 152엔을 넘어가면 이게 1990년 이후 33년 만에 최고치, 그러니까 엔화 가치로는 최저를 찍는 거라고 합니다. 거의 33년 만에. 그러네요. 이제 보통 이제 여행 가서 이게 단순 계산을 보통 그렇죠. 하잖아요. 예. 100엔이면 1,000원이라고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그랬죠. 예. 계산을 예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870원, 860원까지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내려간 거고 그렇다 보니까 여행 부담 좀 내려가고요. 그래서 여행도 많이 가시고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사실 이런 엔저 흐름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지난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엔화하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혔잖아요. 맞아요. 달러 다음으로 안전하다 이래서 사실은 오히려 위기가 터지면은 엔화가 오르고 이랬거든요. 야, 이거 불안하니까 엔화라도 사놓자 뭐 이런 수요가 있었었는데 작년부터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반대라 그러면 위기가 오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진 네, 건가요? 뭐 지난해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 국제 경제에서 가장 큰 위기 이벤트라고 하면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전쟁이 터진 이후에 엔화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지난해 3월 전쟁 직후 엔화 하락 당시의 모습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네. 지난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일본 엔화에 전에 없던 이상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달러당 115엔 안팎 끼던 엔화가 118엔을 넘는 엔저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한국 원화보다 더 많이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과거 전쟁이나 재해 같은 급변 사태 때마다 수요가 몰려 엔고가 됐던 것과 정반대입니다. 엔화의 안전자산 신화가 깨진 겁니다. 特に最近の円安の進行を含め、為替市場の動向や日本経済への影響をしっかりと緊張感を持って注視し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가장 큰 이유는 무역 적자. 2012년 아베노믹스 이후 누적된 무역 적자가 30조 엔이 넘는 데다 올 1월엔 1조 1,800억 엔, 1985년 이후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성장률은 오르지 않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후 원유를 비롯한 자원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해외 보유 자산의 변화도 원인입니다. 일본은 335조 엔에 이르는 세계 최대 대외 순자산 국가라서 유사시 해외 자산을 팔아 엔화를 사들였는데 이게 어려워졌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주식이나 채권 등 즉시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이 많았는데 지금은 외국 기업을 인수하는 직접 투자 비중이 커져 곧바로 팔 수 없게 된 겁니다. 日本円を安全資産というふうに言うことができた最大の理由であるこの需給環境っていうものが根本的に最近変わってんじゃないのかっていう声が多くなっていると。 하라이즌 본님은 네. 굿즈 사야지 덕질하려고 굿즈 사야지 했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싸서 와 진짜 엔저는 엔저구나 했다고 하시고 나님은 엔화 안전자산 언제적 얘기인지 너무 오래전 얘기 같다라고 얘기를 또 하셨어요. 네.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과거와는 확실히 달라진 분위기라는 거잖아요. 네, 조금 전 리포트 이제 고현승 당시 특파원이 뭐라고 했냐면 달러당 115엔이 118엔으로 올라가면서 뭐 엔저가 뭐 위기고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사실 지금 152엔이거든요. 그러네요. 작년에 118 어쩌고 하던 리포트를 방금 보신 거고 지금 152니까 그러니까 엔저를 넘어선 오늘의 키워드 슈퍼 엔저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뜩이나 떨어진 엔화 가치가 더 빨라진 요인이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바로 다음 키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줄 듯 그렇죠. 살짝 있네요. 오늘 안에 말 다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앤 캐리입니다. 앤 캐리. 네. 짐 캐리는 아는데. 그 옛날 사람이라는 옛날 얘기죠. 사람 네. 짐 캐리는 아는데 네. 뭔가 용어가 좀 낯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리기 전에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네. 은행이 두 곳이 있습니다. 먼저 규현이 은행이 있어요. 규현이 은행은 무이자 대출을 해줍니다. 네. 금리가 제로입니다. 마음껏 빌려가세요. 그리고 지영은행이 있어요. 지영은행은 이자를 많이 줍니다. 5%는 그냥 줍니다. 아, 그냥 막 퍼주는. 한 달만 맡겨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무이자로 규현은행에서 돈 땡겨가지고 5천 땡겨서 여기서 그죠? 저축하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5%가 생기는 거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여기서 무이자를 빌려다가 5% 받으면 남는 장사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와 유사한 상황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음. 일본은 현재 제로 금리입니다. 그렇죠. 기준금리가 네. 마이너스예요. 네. 그래서 돈 빌리면 이자가 거의 안 붙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채권, 미국에 투자하면 받는 이자는 점점 올랐어요. 그 방금 해본 비유에 대입해 보자면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막 4% 중후반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자가 싼 일본에서 돈을 빌려다가 그렇죠. 미국에 투자를 해야겠네요. 바로 이렇게 두 국가 간의 금리 차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기법, 그중에서도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서 이걸 매개로 해서 금리가 높은 나라에 투자하는 행위를 엔 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캐리가 영어로 이제 나른다, 뭐 운반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자가 싼 나라에서 돈을 운반한다. 그래서 엔화 이자가 싸면 엔 캐리가 되겠고, 그래서 달러가 싼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땐 달러 캐리 트레이드도 하는 거죠. 뭐 그런데 이제 짐을 나르면 짐 캐리가 되겠지만, 네. 근데 이제 네. 금리가 더 싼 쪽에 자금을 빌려다가 네. 캐리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건데 이게 앞에 이제 지금 일본 엔화 금리가 이제 일본 금리가 훨씬 싼 마이너스니까 거니까 일본이, 그치. 엔 캐리 트레이드를 하는 거고. 지금은 엔캐리를 해야 남는 시기인 그렇죠. 거죠. 예, 예. 예. 근데 이 엔캐리를 그냥 할 수 있는 게 또 아닙니다. 일본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빌린다 한들 이거 일본에서는 일본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엔화를 빌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미국에 가서 엔화 줄 테니까 투자하겠습니다는 안 되죠. 이거를 달러로 바꿔야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일본에서 빌린 엔화를 달러로 바꿔서 투자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투자하려다 보니까 일단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요. 엔화는 쌓여 있고 이거 빨리 달러 바꿔주세요. 우리 이자 받으러 가야 돼. 그러면은 외환 시장에서 엔화는 지금 그대로 그러니까 왜 달러를 바꿔가니까 다들 달러를 바꾸려고 하면 달러 가치는 올라가겠죠. 예. 그러면 이제 엔화를 팔아서 달러를 사가야 되니까 엔화는 뭔가 많이 쌓여 있겠네요. 그렇죠. 엔화는 흔해 빠지게 된 거죠. 엔화를 다 빌려다가 야 엔화 필요 없고 빨리 달러 줘. 이러니까 엔화는 쌓이고 그러면서 엔화 가격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엔저 현상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많은 언론들이 이제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슈퍼 엔저 소식을 다루면서 세 번째 키워드, 이 엔캐리 자금 때문에 엔저가 더 가파르게 빨라졌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아름다운 독도님이 네. 짐 캐리에서 푹 네. 하고 웃으셨어요. 아, 네. 네. 다 옛날 사람이라는 얘기죠. 네. 여기서 딱 낚이셨네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엔저가 가속화되고 있는 원인을 거슬러 가 보면 일본 금리가 낮은 게 원인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의 일본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장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물가가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에도 돈을 여전히 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엔화가 너무 흔해지면서 이게 환율 충격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일본 금리가 낮아도 엔캐리 요인이 되지만 반면 미국의 금리는 또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이러면 캐리의 유혹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양쪽의 금리 차가 이만큼 나면 그렇죠. 캐리 트레이드도 많아질 수밖에 없네요. 얘가 내려가도 차이가 커지지만 얘가 올라가도 커지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근데 최근 미국은 더 올라가는 쪽에 압력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는 바로 다음 키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네 번째 키워드는 신용 강등입니다. 신용 강등. 이거 미국 소식인 거죠. 네, 일본 얘기를 잠시 접어두고 이제는 미국으로 좀 가볼 텐데 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세계 경제 대국, 세계 1위인 미국, 이 미국이 진 빚, 부채는 얼마나 될까요? 뭐 한번. 아무래도 미국 경제 규모가 되게 크니까 네. 뭐 수천조 이 정도 되려나요? 예, 무려 4경 2천조 원이 넘습니다. 경이요? 예, 이게 경이 9,995조에 1조를 더해야 1경이 되거든요. 경이면은 9천조가 한 5덩어리 정도 있다고 보면 돼요. 대략 4-5덩어리 정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러네요. 예, 지금 미국이 이 정도 빚을 지고 있어서요. 한 달에 내는 국채 이자만 117조 원입니다. 이자가 예, 월. 월 월 단위
110 원금 빼고 원금 빼고 이자만. 네. 한 달 이자가 117조 원이면 네. 아무리 미국이 이거 버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래 미국 니네 뭐 잘 사는 것도 알겠고 뭐 달러를 찍어내서 다 갚을 수 있는 것도 알겠어. 근데 이거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가 되겠니? 이거 너무 도가 지나친 거 아니니? 그래서 이제 매년 의회에서는 야 이거 빚 더 낼 수 있겠냐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뭐 예산안 통과가 안 되면 뭐 셧다운 된다 어쩐다 네, 이제 그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걸 쭉 보고 있다가 이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숨을 팍 쉰 거죠. 아, 돈 많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거 지금 금리도 오르고 있고 이거 4경이 넘는 빚은 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로 분류했던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최근에 하향 조정한 겁니다. 아, 하향 조정. 음. 근데 한 곳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이거 좀 좋지 않아 하고 경고음을 보낸 거네요. 그렇죠. 뭐 일단은 저기 무디스도 기본적으로 그래도 미국은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용등급 자체는 트리플 A로 일단 최고 등급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전망을 낮춘 건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에 앞서서 피치라는 신용평가사에서는 피치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아예 낮췄거든요.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한 계단 낮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만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동시에 경고음을 보내고 있는 건데 피치가 이렇게 신용등급을 내린 게 지난 8월이었거든요. 네. 당시에도 좀 시장이 요동을 쳤는데요. 당시 뉴욕 강나림 특파원의 리포트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 2일 미국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가 전장보다 1.38%, 다우존스 지수가 0.98% 떨어졌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17%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영향 때문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가장 높은 등급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3대 국제신용평가사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건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피치는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가 채무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피치의 조치에 대해 백악관과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자의적이고 오래된 지표에 근거한 결과라며 반발했습니다. Fitch's decision is puzzling in light of the economic strength we see in the United States. I strongly disagree with Fitch's decision, and I believe it is entirely unwarranted. 앞서 2일 코스피와 니케이 지수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와 유럽 증시도 일제히 하락하는 등 전 세계 금융시장은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2011년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처음으로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했을 때 일주일 사이에 미국 증시가 15%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아무래도 미국의 신용이 흔들리니까 이제 국제시장에 확실히 충격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이제 제닛 옐런 장관이 I strongly disagree. 나는 그에 동의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말은 했지만 네. 시장에서는 어쨌든 미국의 신용에 흠이 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가 나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천하의 미국도 이제는 신용 등급이 조금은 어쨌든 긁혔으니까 이자를 더 줘야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야, 니네 이제 한번 깎였다며? 그럼 니네도 조금 위험해진 거잖아. 어쨌든 물론 안전하다고는 해도 그럼 이자 좀 더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네. 미국의 채권 금리가 일제히 상승한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자 보세요. 일본은 여전히 마이너스 저금리 상황인데 미국 금리는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이 네 번째 키워드죠. 오히려 더 치솟으니까 두 국가 간의 금리 격차는 더 커지겠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캐리 트레이드. 쭉 이렇게 되는 거죠. 캐리 트레이드 해야겠다 이렇게 그렇죠. 되겠네요. 수요가 더 높아지겠네요. 그렇다 보니까 엔화 빌려다가 더 빨리 달러로 더 바꾸고 그러니까 엔화 가치는 더 빠르게 빠진 거고요. 네. 일본 외환 당국이 야 이거 두고 볼 수 없다 뭐 개입하겠다 얘기는 하지만 지금 큰 흐름 자체를 바꾸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이 뭐 어느 수준 이상으로 허용하지 않고 이제 개입을 하겠죠. 심해지면 네. 하겠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일본이 저금리 기조 자체를 크게 바꾸지 않는 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앞으로 이제 각국의 금리 상황 어떻게 될지가 좀 중요하겠네요. 네, 근데 일본이 사실은 이제 저금리를 풀면서 경제 성장을 좀 했었어요. 그러다가 3분기 때 또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쉽게 또 금리 올리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이렇게 엔저가 이어질 경우에는 일단 일본 제품이 좀 싸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국제 시장에서 우리가 경쟁하는 일본 제품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그럼 우리 수출에
경쟁 압력은 커지는 거죠. 그리고 가깝게는 당장 오마카세 집들이 더 많이 문을 닫을 수 있는 노릇인 거고요. 그래서 이 우리의 삶과도 관련이 있다. 또 우리의 국가 소득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 앞으로의 그럼 상황 어떨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마지막 키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마지막 키워드는 깔딱고개입니다. 깔딱고개. 이건 뭐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언덕을 넘어갈 때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그 고비를 깔딱고개라고 흔히들 그렇죠. 얘기하죠. 이 깔딱고개를 지나면 항상 내리막길이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깔딱깔딱 올라가면 이렇게 내려가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금리랑 물가도 지난해부터 계속 오르기만 해서 야, 이거 숨 넘어가겠다 이러다 다 죽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슬슬 내리막이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바닥 치면 올라간다 그렇죠. 그러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깔딱하니까 이제 내려가는 정점을 치는 거죠. 진짜 정점을 치는 거니까 이제 최근에 물가가 조금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네, 현지 시간으로 그제 미국에서 10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는데요. 여기서 물가 상승률이 3.2%로 나타났습니다. 기대보다 좀 더 낮았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석유나 신선식품을 빼면 근원 물가라고 하는 네. 이 코어 인플레이션율도 하향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금리가 연동이 되는 건데 그렇죠. 이제 상승세가 좀 잦아든다는 거는 금리도 그만큼 덜 올려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혹시나 했던 물가와 금리가 이제는 정점을 지난 거 아니냐.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 깔딱고개 이제 넘은 거 아니냐는 분석이 서서히 나왔는데요. 네. 만약에 여기서 미국이 물가가 안 잡혀서 미국이 금리를 더 올려버리면 금리 격차 더 커지겠죠. 근데 지금 그런 자금 이탈의 우려는 조금은 내려갈 수 있는 어떤 환경은 조성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지표를 보면은 큰 틀에서 이제 미국의 금리 추가 상승은 끝났다는 쪽에 일단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미국 금리가 보니까 5.50. 그렇죠. 지금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0.10. 맞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나라가 3.50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제 금리 격차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상 행진을 멈췄다는 거지. 이게 그럼 뒤로 돌아해서 내리는 거는 또 당장 내릴 수 있는 건 또 아니긴 하거든요. 더 올리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지 바로 내리지는 않을 네. 수도 있다. 그래서 더 악화되진 않겠지만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수는 있다는 네. 거고요. 설령 미국이 인하를 시작한다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미 금리가 미국만큼 못 올리고 우리도 지금 낮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일본이 제로 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한 어쨌든 일본과 금리 격차가 존재는 하기 때문에 흐름은 좀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예. 이제 지금 사실은 뭐 우리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될 거라는 전망은 매번 FOMC 회의 열릴 때마다 그렇죠. 매번 저 말을 했으니 올릴 거야 뭐 이러면서 지금은 뭐 내년 3월이냐 네. 5월이냐 전망이 막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다음 달 13일 새벽에 이제 또 얘기가 또 나올 맞습니다. 텐데 이제 미국 금리 안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일본 은행 일본의 금리 정책도 변화가 있어야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제 미국 금리 오르는 건 멈췄다. 그럼 얘가 언제 내려올지는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건데 지금 오늘 미중 정상회담 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공급망 문제도 풀려고 그러고 지금 으르렁대다가 강대국이 어쨌든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두 국가 모두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실 크거든요. 네. 그래서 야, 이거 그대로 두면 이거 우리도 감당 힘들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일단 오늘 반도체주 일제히 반등하고 있거든요. 네. 좀 공급망이 풀리면 사실은 요 압력은 내려올 수는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일본이 그럼 따라올 수 있느냐 했을 때 사실 그것도 좀 쉽진 않은 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가 오르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가 오르면은 우리가 물가와 전쟁하고 막 물가 담당자 지정하고 이러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워낙 장기 침체로 경제에 자극이 없었다 보니까 어떻게든 물가 자극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좀 이런 성장 모멘텀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분기에 또 마이너스 성장으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일본이. 그래서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전히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당분간 이런 엔저 현상은 계속 가지 않겠냐는 관측도 지배적인데요. 그래서 함께 좀 세계 경제 상황과 또 달라지는 또 제도나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사실 국내는 물가가 좀 많이 올라서 그렇죠. 힘들어하시는 분들 좀 많거든요. 저희도 지금 이제 원래는 10월에 잡힌다, 8월쯤 잡힌다 했다가 국제유가 튀면서 다시 또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원자재 가격이 뒤늦게 반영되면서 지금 뭐 라면, 빵, 우유, 커피 지금 다 오르고 난리예요. 있고. 네. 제가 오늘 순댓국을 먹었습니다. 네. 외람되게 메뉴를 좀 공개하자면 근데 물론 제가 비싼 집에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그냥 MBC 지하에 있는 곳인데 한 그릇에
18,000원. 18,000원이요? 18,000원이었어요. 물론 이제 뭔가 옆에 소면 더- 추가를 하긴 했어요. 뭔가 추가가 있었죠. 근데 네. 소면이 묵직하게 추가되더라.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아무리 순댓국에 소면 추가해도 한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확실히 좀 체감 물가, 특히 외식 물가는 우리는 가파르다 보니까 또 우리는 또 물가와의 전쟁도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밖에 제작진이 한정쌀 순댓국을 드신 거 아니냐는. 맞아요. 죄송합니다. 어딘지 좀 알 것 같다는. 죄송합니다. 네, 네. 네. 항정쌀 순댓국 업계 관계자분들께 네, 죄송합니다. 순댓국은 조금 이제 고급진. 항정살 값을 제가 항정살, 더해버렸네요. 네, 근데 순댓국은 좀 그걸 고급- 감안해도 네.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제 도시락 싸서 다니신다는 네. 분들도 있고 네네. 좀 물가를 체감하는 맞아요. 분들이 많아졌어요. 생활비. 네. 저 사과 살 때 특히 많이 네. 느꼈는데 네. 뭐 그런 게 좀 있어서. 네, 순댓국은 또 제 소울푸드다 보니까 소울푸드죠. 제가 또 민감하게 반응한 너무 것 맛있죠. 같습니다. 네. 예. 네. 갑자기 심심한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김밥님이 적정 가격일 수 있어요. 네. 하라이즌 보님이 네. 멸균 우유가 1,000원 올라서 정말 그러네요. 친구가 우유를 주는데 구세주로 보였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물프레님이 특식을 드셨네 하셨고 네. 큐피님이 소면을 왜 추가했냐고. 그러니까요. 네. 네. 너무 고급진 걸 먹었다. 다 제 잘못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또 한 끼를 잘 드셨으니까. 그럼 키워드 하나씩 짚어보면서 마무리 한번 네, 해볼까요? 일단 5가지 키워드 띄워주시면 일단 오마카세로 대표되는 어떤 일식 고급 전문점들 네. 많이 사라지고 있다. 그 뒤에는 힘들다. 일본 여행 재개가 있고 그 일본 여행 재개 뒤에는 또 일본 여행 인기가 있고 그 인기 뒤에는 엔저라는 현상이 있다. 이렇게 엔저가 우리 삶과도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엔저가 그냥 엔저가 아니라 무슨 엔저다? 슈퍼 엔저다. 슈퍼 엔저다. 근데 그 슈퍼 엔저의 원인이 여러 가지지만 일본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 전망이 떨어지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 뒤에는 일본의 저금리 기조 그로 인한 엔화 자금의 대거 이동 이름하여 엔캐리가 있다. 엔캐리. 근데 이 엔캐리가 계속 가긴 가는데 그럼 한편으로는 그 엔캐리가 가는 그 금리가 높은 미국에서는 한편으로는 신용 등급이 또 떨어지면서 오히려 금리가 더 올라가는 충격이 최근에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엔캐리를 가속화시키면서 슈퍼 엔저에 간 측면도 있는데 그럼 이게 계속 이렇게 가느냐 했을 때는 일단 깔딱고개를 넘었다는 분석이 있어서 당장 물가랑 금리는 이제는 조금 한숨 돌릴까 싶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내려오는 건 아니고 언덕 위에서 일단 쉬어가는 중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올지 어떻게 될지는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미중 정상회담 등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어보려는 노력들이 국제사회에서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적 영향은 지켜봐야 된다. 그걸 지켜보려면 뉴스 바사삭을 들으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 바사사 MBC 염기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